전립새맘 선별검사 권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의사들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전립선 특유의 항원 검사 지침을 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노후 검색하니 CNBC 방송의 뉴스가 나왔다. 전립새맘 선별검사 지침 수정한 PSA 검사에서 55세의 남성은 임성이가 상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새로운 근거가 나왔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PSA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2012년의 일괄 근거를 연령에 상관없이 PSA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2012년 일괄 근거를 수정해서 55세에서 65세까지 남성은 상의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새로운 근거가 나왔다. 55세 보통 이런 식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의학적인 정제 효과가 없거나 이 경우처럼 위해가 크다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인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정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첫째 해하지 말라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여전히 임상진료를 한다면 건강한 사람의 PSA 검사를 받는 것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전립새맘 발병률은 나이와 비슷하다. 즉 60세 남성의 약 60%가 암이 있다. 이를 모두 찾아내서 치료하는 수많은 남성이 발기부전과 여실금으로 고통을 받는다. 엄청난 불행을 초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다수의 무해한 암과 위험한 암을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를 치료한다. 그러니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PSA 검사를 실시해서 암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PSA 코크란을 검색하면 코크란 체계적인 고찰을 찾을 수 있다. 환자형 요약문을 보면 임상시험 5건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PSA 검사가 전립새맘 사망률 또는 전체 사망률의 눈에 띄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PSA 코크란 과잉 진단과 과잉 처방, 과잉 치료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도 있다. 연구자들은 이런 근거를 넣었다. 남성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증된 유해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전립새맘 선별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 문장은 일른이와 의사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남성들이 마음대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립새맘 선별검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의사이고 남성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모든 의사가 아예 전립새맘 선별검사를 제안하지 말아야 한다. 증상이 없다면 C형 간염 선별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건부 기부금을 받는다. 2012년 지넨테크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바이러스성 간염의 검사와 치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공로의 사의를 표하며 질병통제예방센터 재단에 6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배당했다. 지넨테크와 그 모기업으로 시어는 C형 간염 선별검사 키트와 치료제를 만든다. 같은 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945년과 65년 사이에 출생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선별검사를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가 의심스러웠다. C형 간염 선별검사 도구와 치료제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그 협의체에 2,6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했다. 이익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질병통제예방센터 근거를 작성하고 검토한 외부 인사 34명 중에서 9명이 그 제조사들과 이해관계가 있었다. C형 간염 치료제 소포스비르 치료건당 84,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선별검사가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우스 보비르 커크란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맨 위에 소우스 보비르와 유사약에 대해서 커크란 체계적인 고찰이 나온다. 내가 처음 검색했을 때 2014년에 발표한 체계적인 고찰의 초록이 나왔다. 저자들은 커크라는 라이브러리의 연구 논문을 검색했다고 언급했다. 예감이 좋은 듯했다. 초록 전체를 읽고나자 흥미가 사라져버렸다. 저자들이 모두 중국인인데 중국에서 의학 연구가 사기가 매우 흔하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2010년 중국 국가식품약국 감독관리국의 승인이 신청이 제출된 신약 1622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전체 신청 건수의 82%가 처리되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이거 참. 임상시험 데이터가 날조되었거나 결함이 있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여러 데이터를 기록한 조사자가 정식 고용 계획을 맺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중국 학술지에 발표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3,000여 건 중에서 단 7%만의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도 있다. 중국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 논문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볼 수는 있다. 그 체계적인 고찰의 저자들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과 관찰 연구를 구별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초록의 1건의 임상시험 그리고 치료 집단 1세기를 대상으로 한 7건의 관찰 연구라고 썼다. 그들 위에 내린 결론은 소포스 부비르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제약업계의 어법에서 나는 저절로 읽기를 멈췄다. 그 다음은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체계적인 고찰로 역시 2014년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초록의원의 체계적인 고찰이 아니라 처방지 침체로 모였다. 놀랄 만큼 빈약한 데이터의 신뢰 구간이나 피값은 아예 없었다.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최근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제안한 시형 간염 선별검사의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치료법의 적용에 더 많은 만성 시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치료로 이어질 수가 있다. 저자들은 근거 중심주의에 입각한 근거사항이 아닌 선별검사를 거론하며 이것이 더 많은 환자의 치료로 이어진다고 기꺼이 말하고 있다. 그 치료라는 것은 고가의 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모두를 치료한다고 하면은 부유한 유럽 국가들조차도 국가 경제에 위협을 느낄 정도다. 정말 해도 너무했다. 약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투자자 열람용으로 만든 번쩍거리는 브로셔처럼 보일 지경이다. 더구나 평가 변수는 지속적인 바이러스 반응이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간경화 증가 가능의 발생률을 낮추는 것,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다. 지속적인 바이러스 반응은 대리표지자이며 혈중 바이러스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평가 변수의 기대 효과를 나타낼지는 알 수가 없다. 어떤 항생제가 실험실 배터리 접시에서 박테리아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도 환자는 여전히 사망할 수가 있다. 소포스 부비르와 유사한 약에 대한 커크란 체계적인 고찰은 757쪽에 달하지만 초록만 봐도 충분하다. 저자들은 임상시험 138건을 포함시켰으며 지속적인 바이러스 반응이 나타났다. 이들 약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했다. 임상시험이 대부분 단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저자들은 모든 임상시험과 결과가 편향의 위험을 높일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점은 과대평가되고 위에는 과소평가되었을 것이다. 다만 시험약이 심각한 유해 반응의 상대 위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20% 줄인다는 주장은 임상시험에 담긴 정보는 충분히 배제할 수 있었다. 시형 간염 선별검사는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래도 선별검사 시형 간염을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제일 위쪽에 질병통제예방센터 근거를 포함해 긍정적인 근거가 몇 가지 나온다. 그 뒤로
최근에 우울증 선별검사 같은 근거 중심주의에 맞지 않는 다소 괴상한 근거로 내놓기 전까지는 존경받았던 미국 질병예방특별회의 권고 그리고 캐나다 질병예방특별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가 이어진다. 캐나다의 입장이 어떤지는 금방 알 수가 있다. 증상이 없는 성인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형 간염 선별검사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체계적인 고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건위원회는 증상이 없는 캐나다 성인에 대한 시형 간염 선별검사를 추천하지 않는다. 다른 두 것은 어떨까? 구글 검색 결과 첫 페이지 마지막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시형 간염 선별검사의 확대는 정당한가? 여기 우려하는 사람이 또 있다. 캐나다인들처럼 더가 나처럼 말이다. 영국 의학저널은 세계에서 가장 믿을만한 의학지이다. 그리고 코리아 전원 철두철미한 연구자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학술지 저자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도 선별검사의 확대를 권고했다고 설명한다. 미국 부담적 정보헌법 하에서 선별검사는 개인 부담이 없이 보험회사가 비용을 제공하도록 강제된다. 헛된 의료 행위에서 초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낭비하는 꼴이다. 심지어 뉴욕주는 1945년과 65년 사이에 출생한 모든 환자에게 C형 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할 것을 관내 병원들에 강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건강보험료 내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C형 간염 선별검사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로 묘사되었다. 옹울한 이들이 흔히 거론하는 이유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고 그로 인해서 말기 간질환 치료 부담이 크며 일견 매우 효과적으로 보이는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간질환으로 사망하지 않는다. 이들이 무익한 치료의 위해에 노출되어 입는 피해가 말기 간질환으로 발전된 소수의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아직 증명되지도 않은 이득보다도 클 수가 있다. 거래처와 동료들은 혈청이 깨끗한 경우에도 인체 조직에서 바이러스 RNA가 발견된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지속적인 바이러스 반응의 실질평가 변수에 상응하는 좋은 대표 예시가 아닌 수많은 이 중에 하나이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최소 1억 2,500만 명에게 C형 간염 바이러스 활성 감염이 있다. 이들 모두에게 1회의 소포수 부비르 치료법을 적용하며 그 비용이 10조 달러에 달한다. 미국 총 생산의 절반가량이 되는 금액이다. 미국 간질환학회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AASLD 모든 C형 간염 바이러스 확진자는 치료 가능한 이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로 치유가 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없다. 이익 상승을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상층 코크란 체계적인 고찰을 비판하고 혈관 속에 바이러스 흔적이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임상 진료 지침 작성자들은 항바이러스제 제조사들과 수많은 금주적 이인상정이 있다. 의료기관 전담김사 권고 등등등등. 제약에서 허용된 의사들은 약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견해를 가져서 더 나을 것도 없는 고가약을 저렴한 대체약보다도 선호하고 또 약물 치료를 다른 대체 치료보다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일관된 연구이다. 감사액을 넣어봐야 한다. 거기에 논문이 제약에서 후원을 받은 것인지 감사액을 논문을 쓴 사람이 진짜 저자 본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편집 도움이나 기술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은 보통 그 사람이 논문을 썼음을 이라는 뜻이다. 그냥 누군가의 도움에 감사한다는 게 과정은 업무에 쏠리는 임상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에 커피를 끓여줘서 감사하다는 뜻일 리는 없다. 논문 대필은 지극히 유해하다. 약의 이점과 위해에 대해서 감사들을 오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백한 사기다. 논문을 쓴 사람이 뛰어난 의학자인 것처럼 고의로 속이기 때문이다.
대필된 논문은 홍보 조리와 또 다른 대필 논문에 인용이 된다. 마치 대필된 논문이 약의 장점을 독립적으로 입증하기도 한 것처럼 심지어 독립적인 학자가 쓴 논문보다도 대필 논문이 더 많은 약도 있다. 그래요. 그렇군요.